자, 뇌졸중 생존자 기립 착성의 중요성. 기립 착성이란 말은 앉았다 일어났다. 시트 스탠드라고 표현을 하죠.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책 하나를 보면서 좀 이 자료를 같이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했는데 뭐 이것도 책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재활학과 의사가 만든 책인데 이렇게 일어나 걸어보자 뇌졸중 재활 기립착석 훈련을 이용하여 스스로 한다. 마사지보다는 기립착석 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립착석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지 않은 환자랑 그렇게 하는 환자랑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만큼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조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기립착석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져가면서 한번 이걸 통해서 나도 한번 운동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운동의 중요성과 운동의 효과,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이 운동이 보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목차를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기립작성의 운동이 중요했습니다. 뭐 다들 다 아시다시피 너무 중요한 운동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뭐 많이 재활치료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일어나야지 잘 걸을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잘 일어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립한 착석의 운동이 왜 중요하냐? 중력에 대항하는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항상 이 지구는 뭐 과학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중력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중력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특히 팔이 그 중력에 의해서 많이 처지거나 그렇게 이 중력에 대항해서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뭐 아탈골이나 이제 탈골 이제 어깨에 빠짐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항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 신체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 무게중심에서 아래에 있던 무게중심이 쓰면서 무게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 몸의 신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자극도 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력이 향상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왜 저희 그 학교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경험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서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자극이 더 새롭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각성 상태 유지가 더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 병원에 아마 지금은 아니시면 병원에 계실 때 오래 앉아 있고 누워만 있다 보니 기립을 많이 안 하게 되다 보니 그때부터 각성 상태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만큼 내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기립착성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시행하는 게 내 몸의 마비랑 편마비로 인해서 어렵긴 하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많고 간단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는 가성비가 좋다. 네,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다라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야 할수록 그만큼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가성비적인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 되게 많은 변화가 생겨요. 혈류의 변화,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기능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잘 아실 거예요. 뭐 요즘 뭐 일반인들도 스쿼트 많이 하잖아요. 그 스쿼트 운동이 되게 강조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근육 강화, 그래서 뭐 전신 근육을 사용해 발목, 무릎, 고관절, 등, 목 등, 그리고 뭐 쿼드리세스, 햄스트링 뭐 이렇게 말하시면 다리 근육들, 엉덩이 근육들, 종아리까지 그리고 코어,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는 코어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강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뇌신경 자극은 레티큘러 스파이널 스트랙, 뭐 손해, 뭐 대뇌 대뇌 겉제, 기저의 시상까지 다양한 자극들이 뇌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충분히 하는 거와 하지 못하는 거의 차이는 보행에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했으면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던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되게 특히 이 어떤
손으로 뭔가 몸을 끌어당기면서 특히 지팡이 보행을 하면서 많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어,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발이 잘 나란히 있는지 발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중 이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잡고 끌어당기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체중 자체가 이동이 되고 그리고 상체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뒤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작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 조절의 효율성과 체중 이동 능력.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엉덩이를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몸을 떼는 거랑 손을 잡고 끌어당겨서 힘으로 떼는 거랑은 완전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고객님들, 뇌졸중 생존자분들이 지팡이 보행을 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지팡이의 의존도가 조금 높으신 분일수록 손을 써서 일어나시는 동작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선행적으로 내 몸통의 움직임, 체간의 앞으로 이동하는 능력치를 되게 사용하지 않고 속으로 대신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의 위치가 균형 조절과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 솔직히 이제 아무래도 편마비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편마비 편쪽으로 아픈 이 환측으로의 편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강직이나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체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립 착성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의자의 높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반과 무릎의 높이가 평행하면 평행할수록 보통의 난이도고요. 골반이 조금 무릎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일어나기 쉽고 반대로 무릎이 골반보다 위에 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이 골반이 좀 더 무릎 위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통 일어나기가 어려운 의자 높이다라고 해서 의자의 높이가 낮을수록 좀 일어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으면 의자랑 사실 변기에 앉는 거랑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랑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특히 아까 이주 선생님이 그 낙상의 얘기를 하실 때도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변기에서 또 일어날 때 앉을 때 많이 사고가 나는 이유가 변기가 되게 일반적인 위치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날 때 더 많은 힘이 드러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움직이는 것보다 화장실 변기에서의 움직임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낙상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의 위치를 되게 신경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일어날 때 양발을 나란히 하는 게 되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대부분 건축, 내가 잘 쓰는 쪽을 몸 쪽으로 당겨서 체중을 몸 쪽으로 내가 잘 쓰는 쪽을 더 많이 줘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한 건축만 더 과사용돼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측을 지지면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 위치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기립과 착석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움직임을 보면 첫 번째는 굴곡의 모멘텀이라고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모멘텀이 이동입니다. 그 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진에 보이다시피 엉덩이가 살짝 들면서 체간이 앞으로 숙여지고 그러면서 다리에 체중이 들어가는 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움직임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좀 더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1번과 2번의 사이를 가실 때 뒤로 일어나신 분이 이때 엉덩이를 때리세요. 떼버리세요.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가지 않고 조금 엉덩이가 살짝 떼질 때에서 바로 위로 일어나시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근데 사실 모멘텀이나 이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체간이 더 앞으로 몸을 이동해서 이 발목이 이 배추굴곡이라고 해서 도지 플렉션 많이 저희 이게 발목 드는 동작이 최대한 동작이 각도가 나와야지 발이 버텨주면서 그 안정된 상태에서 3번이 신전을 가면서 안정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1번과 2번의 운동의 이 사이에서 그냥 팔을 당기면서 그냥 그 뒤에서 일어나는 엉덩이가 뒤쪽에 있으면서 몸통이 뒤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연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착석, 앉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앉는 게 되게 사실 일반적인 일어서는 동작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이유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골반을 내가 정확히 놓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휘주 선생님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시각, 이 시각에서 내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동작이 될 수 있고, 사실 일어나는 거에 역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동안 계속 발로 두 발에 지지를 하면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만 그 운동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는 초보자나 중급자 이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는 우선은 손 지지 없이는 힘드니까 지팡이를 이용해서 일어나자. 근데 지팡이를 이용할 때 그러니까 최대한 누르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일어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보다시피 가운데 지팡이를 놓고 디뎌서 일어나는데 발의 위치는 나란히 어깨 넓이 정도 고정하고 의자 높이가 조금 골반의 위에 있어서 무릎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야지 좀 더 일어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 연습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준은 몇 대 정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1분에 6회, 그래서 하루에 400회 정도라고 해서 3.0 매츠 정도 되는 중강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이걸 좀 되게 놀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노력을 해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좋은 운동이고, 필요한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중급자 이상의 운동입니다. 이때부터는 손에 지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지지가 없다는 건 어떤 것을 잡지 않고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체간의 이동, 몸통을 앞으로 이동을 이용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이 되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동작으로 계속 세간의 이동을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주시고 의자 높이는 조절한다는 말은 이제 좀 낮을 수 있으면 좋죠. 만약에 나는 좀 높은 상태에서 잘한다 그러면 좀 낮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1분에 6회 정도인데 7에서 10세트. 그래서 오전 오후 합치면 400에서 600회까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중급자랑 초급자랑 나누면서 가장 큰 기준은 우선은 지팡이에 손을 지지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개수를 하더라도 사실 지지하는 거랑 지팡이로 어떤 잡고 일어나진 거랑 잡지 않는 거랑 에 대한 그 난이도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 조절의 능력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초급자의 운동을 하시면서 중급자의 움직임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보행이랑 연관성이 있냐? 그러면 사실 제가 만나는 그 뇌졸중 생존자분 중에 부축하나 혹은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는데 일어서는 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번 이렇게 막 몸에 밸런스를 줘야, 이렇게 바운스를 줘야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팡이 없이 어떤 잡는 게 없으면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보행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필요한 힘보다 기립착성에 필요한 동작 정도와 근력의 힘이 더 크거든요. 더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근데 일어나는 순간은 한순간이고 보행은 쭉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 한순간의 운동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일어나서 한번 걷는 거, 이 걷기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기립착성 운동이 많이 저하가 되신 분들이 많다. 특히 그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는 분들 중에 이 기립착성 운동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초급자와 중급자를 나눴잖아요. 그 손을 쓰는 유무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초보자의 연습을 많이 충분히 않고 중급자 연습도 없으니까 초보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잡고 일어나는 연습은 하셨지만 충분하지 않고 잡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지팡이 보행을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기립착성 운동이 지속이 안 되다 보니 그러면서 그냥 그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충분하게 더 지팡이를 짚지 않고 손을 놓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더 걸음이나 보행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체간을 조절하여 몸을 앞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걸을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없이 걷는 연습만 하시면 그 체간의 이동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들이, 나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한 연습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립 착석 시 자세 확인 및 몸통의 체중 이동. 그러니까 몸통을 중요한 건 앞으로 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엉덩이가 떼지면서 몸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이동이 되냐. 근데 그러지 않고 땡겨서 일어나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땡겨서 일어나는 게 뭐 그게 틀렸고 몸을 앞으로 이동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것보단 조금씩 조금씩 몸으로 앞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게 내 보행이랑 내 체중 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리 위치를 매 순간마다 일어날 때마다 다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습관을 잘 들여놓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랑 보통 다들 이제 이렇게 건축으로 내 몸 쪽으로 다리 위치를 바꾼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 모으거나 아니면 너무 벌리거나 좀 그런 부분들도 되게 되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어깨 넓이로 지지하고 양발 나란히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처음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 보행에 의존이 크신 분들은 꼭 지팡이 없이 기립 착석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꼭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재활병원에서 이제 걷는 연습하시고 잘 하시고 이제 지팡이를 보행으로 계속 의존동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계속 강조했던 기립착성 운동 시 필요한 동작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걷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과적인 가성비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꼭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서 하루에 400개, 600개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꼭 만드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